할멈이 캉캉 마른 얼굴에 눈이 안 보인다. 버려 위에 우두커니 앉아서 이쪽을 몰곤히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사람 얼굴 양쪽 눈에 눈알이 없고 휑하니 구멍이 뚫려 동굴처럼 곰다. 소름이 끼친다. 말이 나오지 않는다. 할멈은 타오르는 입술을 달싹이면서 무언가를 호소하고 있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나는 할멈이 입술을 읽어내려고 애를 쓴다.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꿈이다. 잠에서 부득 깨어보니 이마에 식은 땀이 축축하다. 벽식의 시침이 오후 4시를 조금 넘어 흐르고 있다. 아마 숫달이니 할멈이 간지 벌써 9달이 다 됐구나.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암 발병 부위가 하필이면 위 바깥쪽이라 쉬 발견이 되지 않았노라고 했다. 그야말로 지독하게도 재수가 없는 케이스라고도 했다. 평생을 착하게 산 사람인데 왜 그런 전용을 받게 되었을까? 나는 아직도 가늠을 할 수가 없다. 군 한 돌이 다 되어 가건만 할멈의 죽음은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일 중 하나다. 지난해부터 할멈은 이상스럽게도 밥맛이 없다며 먹는 게 시원찮아지기 시작했다. 가을 무렵 자꾸만 말라가는 꼴을 못 보겠던지 아범이 싫다는 제 어미를 닥달하여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게 했다. 의사는 염증이 조금 보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열흘분 정도 약이나 타서 잘 먹으면 괜찮을 거라고 그랬다. 그런데 가을이 지나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고 첫눈이 내릴 무렵 할멈은 아예 먹은 것을 감당하지 못했다. 굽기 하는 음식이 내려가지 않아 토악질을 해댔다. 다시 찾은 병원에서 느닷없이 위암 말기라는 진단이 나왔다. 밥통 바깥에서 생긴 암종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는 통로를 막아버렸다는 것이었다. 나와 아범은 처음에 흥분해서 병원과 의사를 덜파리로 몰아치며 원망을 해댔지만 내시경을 통해서도 잘 발견해내기 어려운 희귀한 발병의 경우라는 내막을 자세히 들은 다음에는 할 말이 없어졌다. 그래서 천명이란 것이 있구나. 그래서 명이란 게 그렇게 무섭구나 하는 생각에 치를 떨었다. 서둘러 수술에 들어갔으나 의사는 그저 요원한 음식물 내려갈 구멍만 조금 뚫어주실 뿐 그냥 다시 덮어 깨매고 말았다. 미움 같은 연식으로 겨우 버티던 할멈은 그의 그로부터 석 달을 넘기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나이 들면서 허리를 점점 못쓰게 된 나를 밤낮으로 간병하면서도 비교적 건강하던 할멈은 그렇게 거짓말처럼 먼저 훌쩍 세상을 떠나버렸다. 누군가 방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습관적으로 시계를 쳐다본다.
4시 20분. 아직 저녁 밥 먹자 할 시간도 아닌데. 아버님? 방문을 열면서 며느리가 슬며시 발을 들이민다. 아버님, 혹시 펑이 이 방에 안 왔어요? 펑이란 이 집에서 키우는 치와와 정이라던가 하는 강아지 이름이다. 안 왔다. 아니, 그 녀석 여기 한 번도 들어온 적 없다. 며느리는 방 안을 구석구석 휘둘러 보면서 혀를 꿀꿀 찬다. 얘가 어디 갔지? 집안 아무데도 없는데. 아마도 온 집안을 다 뒤져보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혹시나 하고 찾으러 온 낌새였다. 아버님, 오늘 외출 안 하셨죠? 외출을 했으면 혹시 그때라도 보지 않았느냐는 질문일 것이다. 외출 안 했다. 큰일 났네. 얘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그러면서 며느리는 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방을 나갔다. 치와와 정유라는 옅은 갈색 털을 갖고 있는 그 조그만 개는 몸이 허리고 귀가 토끼처럼 쫑긋했다. 다리는 짧은 데다가 튀어나온 두 눈과 코가 하도 새까매서 저만큼 서서 이쪽을 바라볼 때는 까만 점 3개만 보였다. 문밖 거실에서 한바탕 소란이 일기 시작했다. 11살짜리 손녀와 8살 손자의 새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 신경질나! 펑이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매일같이 개를 껴안고 살던 손녀가 정말 신경질이 난 목소리로 날카로운 짜증을 부렸다. 이윽고 아이들은 내 방문을 열어젖혔다. 할아버지, 우리 펑이 못 보셨어요? 손자 녀석이 방문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서면 내게 물었다. 오늘은 한 번도 못 봤는데. 녀석은 제 어미가 그랬던 것처럼 방 안을 한 번 휘둘러 본 다음 휑 하니 나가면서 문을 콩 닫았다. 그러고 보니 나는 이 집에서 펑이와 별로 친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다. 아니, 나는 그 조그만 갈색 강아지와 친할 겨를이 전혀 없었다. 손자 손녀들이 서로 다퉈가며 품고 다니느라고 개가 내게 올 틈이 있지 않았다. 그 개가 이 집에 온 것은 죽은 할멈을 화장해서 납골 땅에 장사 지내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며느리가 어디에선가 데리고 온 그 동물은 아이들은 물론 아들 내외가 재롱둥이가 됐다. 살아있을 적에 할멈이 끔찍하게도 유투고 살던 손주들이었다. 그런 아이들에게 할멈이 느닷없이 세상을 떠나내린 큰 상실감을 가져다주는 사건이었을 것이다. 한동안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였던 이 집은 펑이라는 개가 온 이후 금세 웃음소리를 되찾았다. 나는 가라앉은 집안 공기를 띄워주는 그런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윽고 나는 강아지 한 마리 들어온 일로 너무나 쉽게 세상 떠난 제 할머니를 잊어버리는 손자, 손녀의 모습에서 모종의 쓸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펑인가 뭔가 하는 거치와의 강아지 한 마리에 모두들 정신이 빠져서 아이들은 물론 아들 내외까지 홀몸이 된 나의 존재마저 잊어갔다. 내 기분이 어떻건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들끼리 깔깔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삶의 허망함을 더욱 키우게 되고 말았다. 펑이는 온 식구들을 향해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했지만 내게만큼은 꼬리를 흔들지 않았다.
물론 그렇다고 외부인들에게 하듯이 앙칼지게 왁왁 짖는 것도 아니었다. 녀석이 어쩌다 나를 만날 때면 눈동자에 약간의 두려움 같은 것을 담고 몰뚱 쳐다보다가 술술 도망치는 게 고작이었다. 미물이라고는 해도 유석은 내가 저를 향해 품고 있는 일종의 조귀 같은 것에 대해서 용케도 감을 잡은 듯 했다. 개가 없어진 유고는 저녁 내내 온 집안을 어수선하게 했다. 며느리는 저녁밥 짓는 것마저 잊고 온 집안을 가재뒤짐하고 다녔고 아이들은 묘차례 대문을 들락거리더니 이윽고 펑아 펑아 소리치며 온 동네를 써다니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어렵사리 방 밖으로 나가 보았다. 고실은 개를 찾느라고 온통 난장판이 되다시피 되어 있었고 흉간 밖 좁은 마당은 회양목 화분들이 두어 개 내동댕이 쳐서 마치 전쟁이라도 휩쓸고 지나간 자리처럼 오질도 보냈다. 짧은 겨울에 가지고 이내 어둠이 내린 날에 방문 창문들이 마구 열려있는 집 주변으로 시린 바람이 굴러다녔다. 나는 마당에 아무렇게나 나덩그라진 화분을 일으켜 세워 쏟아진 회양목을 대담았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뛰어나가면서 문 앞에 있던 화분들을 발로 찬 것 같았다. 지팡이를 짚은 채 대문을 막 나서려는데 바바리 커트를 입은 아범이 가방을 흔들면서 골목길을 돌아 잼 발걸음으로 다가왔다. 아니 아버지, 펑이가 없어졌다면서요? 며느리에게서 아니면 아이들에게서 미리 전화를 받은 모양이었다. 그런가 보구나. 녀석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지하 창고를 뒤지던 며느리가 아범의 목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다. 당신 왔어요? 펑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온 집안을 2번, 3번씩이나 뒤졌는데도 없네요. 대문 밖으로 나간 거 아니야? 누가 가서 따라갔거나. 오늘 아무도 온 사람 없었어요. 그리고 펑이가 낯선 사람을 함부로 따라갈 애가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람을 보면 오히려 앙칼지게 지저댈 망정. 그나마나 아이들은 어디 갔어? 펑이 찾는다고 나갔지요. 아마도 동네 골목을 뒤지고 있을 거예요. 며느리는 아범이 가방을 받아들고 현관문 쪽으로 올라갔다. 아버지, 날도 찬데 들어가 계세요. 제가 아이들 찾아올게요. 아범은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골목을 되짚어 나갔다. 아이들은 1시간 남짓이나 지나서야 아범이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왔다. 선녀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대성통곡을 하듯 큰 소리로 울었다. 그러자 손자 녀석도 따라서 훌쩍거렸다. 아이들은 저희 할머니가 운명했을 때보다도 더 서럽게 울었다. 저희들 어미가 저녁밥을 지어놓고 먹으라고 해도 고들도 보지도 않고 훌쩍거리며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나는 허리가 아파 와서 좀 누워야겠기에 밥술을 뜨는 둥 마는 둥 식사를 마치고 내 방으로 돌아와 전기장판 위에 허리를 대고 반듯하게 누웠다. 요즘 들어서 허리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느낌이다. 3달 전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이만하면 괜찮은 편이에요 라고 겉말을 했지만 눈빛은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 살아가면서 누군들 뼈저리게 후회할 일 한두 가지쯤 없을까마는 돌이켜보면 그때 내 나이 42살쯤 허리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일은 천추의 한으로 남는다. 그 모진 고문을 견딘 끝이라 그에 죽지 않고 영케 풀려난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은 마음에
가려를 서리 한 것이 평생 화근이 되고 말았다.